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교수 강인구입니다. 먼저 악정형이란 말이 상당히 좀 낯선 단어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턱악자를 써서 턱 교정 치료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턱을 정형적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턱의 크기나 위치가 위아래가 서로 잘 안 맞는 경우에 성장기에 하는 치료입니다. 턱의 한쪽을 크게 해준다든가 작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윗턱과 아래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교정 치료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턱의 성장을 이용하는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주로 하게 되고요. 증상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래턱이 큰 주걱턱 교정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아래턱이 작은 소위 새턱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턱의 위치나 크기가 어떻게 불균형이 있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모든 거 다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고 하니까 우리 소위 주걱턱, 아래턱이 큰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윗턱이 작은 거죠. 윗턱이 작은 경우에 한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턱이 작으니까는 솔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윗턱의 성장을 촉진해 주는 거죠. 윗턱 성장을 촉진시켜서 아래턱과 서로 크기가, 위치가, 밸런스가 맞도록 해주면은 치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윗턱을 치료하려면은 제가 오늘 여기 골격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환자 모형인데요. 이건 성인 환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여기가 윗턱뼈라고 그러고요. 윗턱뼈. 요 코 일부분을 좀 포함하긴 하지만 위에 치아들이 여기 배열되어 있는 턱뼈가 윗턱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턱뼈라고 그럽니다. 아래턱뼈, 아래 치아가 붙어있는 턱뼈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아래턱이 과하지 않고 윗턱이 부족한 경우도 마치 주걱턱처럼 보입니다. 그럼 윗턱의 성장을 아까 촉진시켜준다 그랬는데 사실 얼굴뼈가 하나의 통짜뼈는 아닙니다. 주변에 봉합이라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뼈들이 서로 봉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턱뼈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두개골 쪽이 성장하면서 윗턱이 아래로 밀려나는 소위 전이 된다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윗턱뼈가 봉합 자체에서 스스로 성장해서 또 밀려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봉합에서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봉합부의 성장을 좀 촉진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윗턱뼈를 당겨주면은 봉합부가 벌어지면서 뼈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턱 성장 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장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환자한테 사용되는 장치고요. 요거를 얼굴에 이렇게 껴주고 여기 보시면은 훅이 있습니다. 이 훅에다가 윗턱 위치아랑 연결을 합니다. 고무줄 같은 걸로. 고무줄로 연결하면 그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윗턱뼈가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당겨지는 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봉합 부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 봉합 부위가 성장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윗턱뼈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껴준다면 효과는 더 좋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거는 얼굴에 끼는 장치고요. 입안에는 입천장으로 해서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치와 이 얼굴 장치가 같이 결합됨으로써 고무줄로 결합됨으로써 윗턱뼈를 끌어당기는 힘을 주는데 입안 장치는 보통 치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끼게 되면은 턱뼈가 아니고 치아가 앞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턱뼈를 성장시키는 거지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줍니다. 시간을. 그래야지 치아 이동은 좀 덜해지고 턱뼈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14시간 정도 착용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로 밤에 착용을 합니다.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턱뼈 성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밤에 14시간 그 정도면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끼기 시작해서 낀 채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빼고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서니까 학교를 가겠죠 아마. 학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랑 낮 동안의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1년 정도를 바라보고 치료를 합니다. 짧진 않죠. 왜냐하면 성장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짧을 수는 없어요. 1년 정도 보통 소요가 되는데 요게 문제는 위턱을 저희가 성장 촉진시켜놔서 바른 위치로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후에 성장이 계속되면서 다시 또 위턱뼈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치료의 최적기 나이는 보통 7살에서 만 7살이요. 만 7살에서 만 10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 나이가 되면은 봉합, 아까 말씀드린 성장 봉합이라는 게 구조가 나이가 들면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정용 마이크로 임플란트라 그래서 조그만 핀을 턱뼈에다 심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연령대가 있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먹고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껴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이가 혼자 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요걸 끼게 되면은 아픈 부위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데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치아가 아픈 경우. 여기 장치가 입안에 치아에 걸려 있고 거기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가 좀 뻐근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과로 다시 데려오셔서 저희가 힘을 다시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이런 장치를 끼다 보면은 턱에 힘이 많이 갑니다. 턱 부위에 반작용으로 여기 당기니까는 반작용으로 여기가 눌리는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과에 와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이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엄살 부리지 말고 계속 껴 이러면 안 되시고요. 저희 치과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너무 아프다 한다 잠깐 멈추고 약속을 빨리 잡고 다시 오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을 촉진시켜 놓은 위턱이 다시 예전 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후에도 위턱뼈가 계속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게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후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성장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위턱과 아래턱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위턱 성장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기초가 서로 맞아야 되죠.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치료도, 치아 교정도. 그래서 턱 성장 교정이랑 치아 교정을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턱 성장 교정을 먼저 해놓고, 다시 말해서 위턱 아래턱을 맞춰놓고 그거에 맞게 치아를 이동해서 치아 교정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물론 단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연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쭉 긴 치료에서 턱 성장 교정과 치아 교정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장치가 함께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턱 성장 교정은 조금 더 일찍 하고요. 치아 교정은 우리 치아 다 나온 다음에 만 12세 이상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부정교합이라 그러면 대부분 치아가 틀어진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턱, 아래턱이 서로 맞지 않는, 위턱이 작거나 크거나 또는 아래턱이 작거나 크거나 또는 심지어 비대칭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심각한 사실 부정교합의 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나이부터 슬슬 발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 얼굴을 보고 뭐 괜찮겠네 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연구치료 교환하는 시기가 좀 되면은 치과 교정과 의사에게 전체적인 얼굴 밸런스나 치아 위아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부정교합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더 권유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